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전 시간에 과세 대상은 뭐다? 부부, 주기고, 파생상품 등 신탁수익권.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을 정리했고요. 그럼 얘를 팔아야죠? 양도 처분해야죠? 처분하되 반드시 무슨 이전이나 유상. 그리고 그 자산은 아까 열거된 과세 대상을 소유권을 넘겨야 돼요. 유상. 항상 세법은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상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뭘로 본다? 공차는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 다음 업자가 팔았잖아. 업자가 팔아서요. 신축한 주택. 그럼 뭐다 이거는? 건설업. 사업소득이죠? 건설업이니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낸다? 양도가 아니다. 이거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잖아. 사업. 무슨 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업자가 파는 거. 그 얘기고요. 자, 그럼 이제 양도의 구분.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과세 대상을 양도하되 타양도가 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양도로 본다 이 얘기는 뭐다? 과세 대상이다. 그럼 양도로 보지 않는 거는 뭐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과세 대상은 무슨 이전이라고 그랬어요?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매매, 사고 파는 거죠? 매매, 팔았다. 매매는 뭐를 받아? 금전이란 대가를 받으니까 양도다. 그럼 교환, 물건과 물건, 양도세 대상을 교환하죠. 토지 건물을 교환했다. 교환은 뭐를 받아? 물건이란 대가를 받으니까 양도다. 그 다음 현물 출자가 뭐다? 법인의 현물 출자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하는 거죠. 그래서 갑돌이가 법인의 토지 건물을 출자합니다. 토지 건물을 출자해서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아? 주식이란 대가를 받아. 그럼 토지 건물을 출자해서 주식이란 대가를 받으니까 갑은 양도다. 그럼 법인은 뭐다? 취득이 되겠죠. 토지 건물. 그래서 현물 출자는 뭐를 받기 때문에 주식이란 대가를 받기 때문에 양도다. 그 다음 이 대물변제. 대물변제가 뭐다?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갚는 거를 대물변제라 그래. 대물변제.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갚는 겁니다. 그래서 갑돌이, 을돌이가 있죠. 10억을 이렇게 빌려줍니다. 이렇게 빌려줘. 그럼 얘는 채권자잖아. 빌려오니까 채무자. 그럼 채무자 입장은 10억을 갚아야죠? 근데 못 갚아. 현금 대신에 갑의 승낙을 얻어 토지 건물로 주는 거야. 토지 건물로 갚는 거야. 이거를 뭐라 그래요? 대물변제. 그럼 대물변제야. 채무자 입장에서는 토지 건물로 10억을 갚았으므로 뭐가 감소가 돼? 채무가 줄어들어. 채무가 줄어드는 것도 양도다. 채무가 줄어들면 내 재산이 늘어나. 이렇게. 그래서 결국 법은 어떻게 본다? 채무자 입장은 토지 건물을 팔아서 10억을 갚으나 직접 주나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내 빚이 줄어들면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변제는 항상 내 빚이 줄어드니까 내 재산이 늘어나 양도로 본다. 대물변제. 그리고 물납.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납부하죠?
물납. 자, 물납도 이거는 뭐다? 역시 세금이 줄어들잖아. 물건으로 납부하면 세금이 줄어드니까 양도다. 매수. 협의 매수 수용은 뭐다? 보상금이란 대가를 받잖아. 양도입니다. 공경매도 양도다. 공매 가격, 낙찰 금액, 돈 받고 넘기는 거죠? 유상 이전, 다 양도가 되는 거야. 양도 대가를 받는다.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부담부 증여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부담부 증여라고요. 부담부 증여. 이 부담부 증여는 잘 들어야 돼요. 갑을 관계입니다. 10억을 빌려줘. 이렇게 10억을 빌려줘. 그럼 갑은 뭐가 된다? 채권자, 채무자 관계죠? 자, 이 채무자가 10억을 뭐다? 물건으로 갚으면 대물 변제, 양도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관계가 아니라 10억을 증여하는 거야. 일반적인 증여가 아니라 증여하면 증여세로 끝나잖아요? 받는 쪽은 취득세 내고 부담부 증여입니다.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2억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럼 이해 필요 없죠? 이렇게. 이게 부담부 증여야. 그럼 여기서 용어 잘 봐야 돼요. 갑을 뭐라 그래요? 증여자. 을을 받는 자를 뭐라 그래요? 수중자라 그래.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수중자 입장이다. 수중자 입장과 증여자 입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은 뭐다? 10억짜리 증여하면서 얼마를 갚는 조건으로 채무를 2억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얘기는 뭐다? 갑이 10억짜리 증여하면서 2억을 갚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다. 그럼 2억을 누가 갚을 거야? 갑이 갚을 거를 누가 갚는 거다? 을이 갚는 거다. 을. 그럼 잘 들어요. 그럼 10억짜리 받고 2억을 빼. 왜? 채무는 뭐다? 채무는 갚을 거니까 돈이 나가잖아. 2억을 빼. 그럼 8억은 순수한 무상이전이죠? 이거는 증여세를 내야 돼. 8억, 2억 빼고. 그럼 이에는 증여자는 2억에 대해서는 양도로 본다. 양도소득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양쪽에 생겨요. 그래서 채무는 뭘로 본다? 갑, 양도로 보고 8억은 공짜리가 받는 쪽은 증여로 본다. 증여세. 그럼 왜 여기는 양도로 볼까요? 2억 갚을 거를 누가 갚아줘? 수중자가 2억을 갚아주니까 내 빚이 줄어들잖아. 채무 2억이 줄어드니까 줄어든 만큼 내 재산이 늘어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채무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결론이 뭐다? 결국 10억짜리를 얼마 받고 판 거야? 2억 받고. 내가 갚을 거를 갚아주니까 2억 받고. 채무는 양도로 본다. 증여자.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는 1번, 2번이야. 다른 건 출제 안 돼요. 자, 채무는 양도로 본다. 내 빚이 줄어드니까 내 재산이 늘어나. 채무, 제외를 부분 8억은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 얘기예요. 부담부 증여. 근데 나왔잖아. 채무. 수중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 누구다? 증여자. 요 부분이에요. 그럼 이거는 알 필요 없고요. 지금은. 채무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 8억은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수중자가 되겠죠? 그래서 채무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결국 이거다. 그 다음 대물변제는 양도로 본다 그랬죠? 대물변제가 뭐다?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갚는 거예요. 물건으로 갚는다.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갚는다. 그럼 채무가 위자료야, 위자료. 위자료는 뭘로 줘야 돼? 금전으로 줘야 돼. 금전으로. 근데 물건으로 주니까 대물변제잖아. 그럼 대물변제는 양도로 본다. 왜? 물건, 토지 건물로 위자료를 주면 위자료란 부채가, 채무가 감소되잖아. 그럼 내 재산이 늘어나지. 그래서 위자료. 위자료는 대표적인 뭐다? 대물변제다. 위자료는 금전으로 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건으로 주면 대물변제, 양도로 본다. 자, 근데 양도로 본다. 대물변제예요. 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을 주면은 비과세는 세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과세 주택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보는데 과세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물변제는 왜 양도로 본다? 내 빚이 줄어들어. 내 채무가 줄어드는 만큼 내 재산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회계용어로 보면은 뭐다? 자산에서 빚, 부채를 빼면은 순재산, 자본이 나와. 순재산이 되잖아요. 빚을 빼면은. 그럼 총빚이 10억이야. 부채가 2억이야. 그럼 순재산은 8억이잖아. 그럼 2억이 아니라 빚이 1억이 줄어들어. 이제 2억이죠? 총 10억에서 빚이 2억이야, 2억. 부채. 그럼 순재산은 8억이잖아. 그 부채가 5천만 원이 줄어들어. 5천만 원 줄어들면 빚은 얼마야? 1억 5천. 그럼 내 재산이 8억 5천으로 증가된다. 그래서 빚이 줄어든 만큼 내 재산이 늘어난다. 양도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환지처분. 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처분 받아요.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처분 받은 땅은 지목과 지번이 바뀌면 보류지 충당. 이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내 땅이 농지가 사업 시행자에게 제공됩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면 대를 받아. 예를 들어서 대를 받아. 그럼 나머지는 이거는 환지받은 땅이야. 그럼 나머지는 공공시설 용지, 보류지 이런 것들은 양도가 아니다. 왜?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환지, 처분받은 땅이나 보류지 충당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로 안 본다. 단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게 1번이고 1번이에요. 근데 어떨 때 이거를 처분하면 이 땅을 팔아먹으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이게 1번이야. 환지 처분은 환지로 처분받은 땅이에요. 팔아먹은 게 아니라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해서 환지 처분받으면 지목과 지번이 바뀌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이 땅을 팔아먹으면 양도다. 그래서 양도가 아니다. 자, 그 다음 법정 요건을 충족한 양도담보도 양도가 아니다. 이거는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본다. 담보.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 A, B, 10억을 빌려줘. 그럼 얘는 채권자. 얘는 채무자야. 근데 이거는 특징이 돈 빌려올 때 담보를 제공하는 거야. 담보 제공하고 10억을 빌려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담보로 제공했다. 양도담보라 그래요. 양도담보. 그럼 돈 빌려오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는 빚 갚을 동안만큼은 양도로 안 본다. 담보로 봐. 근데 빚을 못 갚아.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된다?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됩니다. 빚 대신에 담보된 물건을 소유권을 넘겨가버리는 거예요. 채권자가. 그래서 이거는 채무 불이행으로 빚 대신에
담보 물건을 변제에 충당하면 뭐다? 대물변제,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 담보는 1번. 담보로 본다. 양도가 아니다. 빚을 못 갚았다. 채무 불이행하면 그 담보된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변제에 충당했다. 빚을 물건으로 갚는 거를 뭐라 그래요? 대물변제. 그럼 이거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자, 그 다음 공동소유 토지인데 5대5로 단순 분할하면 사고 파는 게 아니죠. 내 것을 내가 갖고 온 거야. 양도로 안 본다. 그러나 지분 변동 4대6으로 잘라가면 1은 지분 변동은 사고 파는 양도로 본다. 누가? 감소된 자가. 5대5는 아무것도 아니다. 4, 6으로 자르면 1은 지분 변동, 1은 감소자가 팔아먹은 걸로 보죠. 그 다음 무효. 소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거는 거래가 아니죠. 이거는 양도가 아니고 신탁에서 해지가 되는 것도 결국 내 것을 내가 찾아왔다. 양도가 아니다. 그리고 이혼 나오면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이거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봅니다. 단 이혼인데 뭐다? 위자료. 위자료는 대물변제로 봐요. 위자료는 양도로 본다. 이혼이 나오면. 그러나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반드시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나왔다.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단순증여는 뭐다? 전액무상. 전액무상이니까 납세의무자는 증여세를 내야지.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부담부증여예요. 부담부증여. 그럼 기본에서는 원칙만 알면 돼. 수중자가 채무를 인수했잖아. 그럼 증여자는 빚이 줄어들죠? 그럼 채무는 유상양도, 남는 게 있으면 과세. 누구에게? 증여자에게 과세합니다. 그 채무 아까 10억이었잖아. 2억. 갚아주잖아, 수중자가. 그래서 2억. 2억은 양도로 본다. 양도소득세 계산이 들어가죠? 그럼 10억에서 2억을 빼. 나머지는 8억. 그럼 이거 수중자는 증여세. 이게 1번, 이게 2번이에요. 나머지는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채무는 양도로 본다, 증여자.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이거 1번, 2번 딱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해야 된다. 그 다음 기본 통증에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아까 배웠죠? 신탁이 해지가 되면 내 것을 내가 찾아오죠.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죠. 그 다음 무효도 똑같죠. 무효도 역시 뭐다? 무효, 법에 의해서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닙니다. 양도가 아니야. 근데 여기 보면 공경매는 양도예요. 공경매는 양도라고요. 우리 물건이 경매당했다. 그럼 경락가액, 낙찰대금이 양도가액이야. 그 양도세 계산에 들어가. 근데 어떤 공경매야? 소유재산을 경우에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는 양도로 안 본다. 갑돌이, 토지가 있어. 토지가 있다고요. 을돌이. 토지가 있어요. 을돌이. 은행이 있어. 은행이 있다고요. 그래서 갑돌이 토지를 이 을이 친구야. 대출을 받았어. 담보 제공하고. 누가 대출을 받아? 을이. 을이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럼 원금과 이자는 이게 채무자야. 친구는 보증서 준 거야.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을이 갚아야 돼. 을이 안 갚아. 을이 안 갚는다고요. 그 을이 안 갚으면 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 이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가.
그럼 갑자기 갑은 부동산을 뺏기게 되죠? 그럼 갑은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채무자가 아니므로. 그래서 자기가 자기 부동산의 경매에 참가해서 이거를 다시 되찾아오죠? 이거는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취득하는 거는 내 것을 내가 찾아왔어요. 시험은 자기라고도 나오지만 뭐라고 나와? 본인이. 왜? 주채무자가 아니므로 이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이 정도네요. 자, 그래서 자, 뭐 배웠다? 과세대상. 죽이고 파생 상품 등이 있다고 그러잖아.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 자산.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부동산상 권리, 사용 권리와 사용 권리와 취득 권리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기는 뭐다? 기타 자산. 나머지는 주식, 파생 상품, 신탁 수익권. 이런 게 있고, 그럼 과세 대상을 양도했다.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야 돼요. 양도는 뭐다? 무슨 이전이다? 유상 이전이다. 뭐를 안 따진다? 등기 등록을 불문한다. 실질로 따져요. 실질로 따진다. 그럼 양도로 보는 경우 매매. 왜 매매는 양도다? 금전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그 다음 교환은 왜 양도다? 물건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현물 출자.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아? 주식.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물변제. 빚을 물건으로 갚죠? 대물변제는 빚이 줄어드니까 채무가 감소가 되잖아. 감소가 되니까 내 재산이 늘어나. 양도로 본다. 그리고 대물변제에서 출제되는 것은 이혼. 위자료는 대표적인 대물변제. 양도로 본다. 이거야, 이거. 자, 그 다음 환지.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방식이죠? 환지 처분된 거는 양도가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류지도 양도가 아니다. 왜 양도가 아니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단 이해를 처분하면 돈 받죠? 처분하면 양도다. 그 다음 공유물 분할. 5대5. 공유물 분할. 단순 분할이죠? 단순 분할은 지분 변동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어떨 때 지분 변동이 있어야 돼. 4대6. 지분 변동. 그럼 이런 거는 뭐다? 양도다. 자, 그 다음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빚 갚을 동안만큼은 양도로 보지 않고 담보로 본다.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빚을 못 갚아. 채무 불이행으로 뭐가 충당돼? 변제에 충당된다. 빚을 물건으로 갚았죠? 양도로 본다. 즉 뭐라 그래요? 대물변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있잖아. 위자료. 이혼 유자료는 양도로 본다. 세금 걷겠다 이거지. 그러나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졌다. 양도가 아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입문 강의.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부부, 주기고파, 파생상품 등 그 이해를 넘기죠? 소유권을 넘겼을 때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양도로 보는 경우, 매매. 왜 양도예요? 금전받으니까.
교환 왜 양도다? 물건 받으니까. 현물 출자 왜 양도다? 주식 받으니까. 대물 변제 왜 양도다?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빚 갚았잖아. 그럼 빚이 줄어들면 내 재산이 늘어나. 양도. 자, 그리고 위자료, 이혼 유자료도 네 글자로 뭐다? 대물변제. 현금으로 주지 않고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대물변제 양도다. 그리고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있었죠? 대표적으로 환지, 처분, 보류지, 충당은 환지 방식, 지목과 지번이 바뀌거나 공공시설 용지, 이거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로 안 본다. 그러나 이해를 매각하면 돈 받으니까 양도로 본다. 두 번째, 공유물의 단순 분할이나 재분할은 5대5 양도가 아니다. 단 이해를 4대6으로 자르면 일이 바뀌었죠? 지분 변동은 양도로 본다. 그리고 세 번째, 양도 담보, 돈 빌려오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접했죠? 그럼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본다. 양도로 안 본다. 근데 빚을 못 갚어. 채무 불이행시, 변제에 충당했다. 빚 갚았죠? 부동산으로. 무슨 변제? 대물 변제 양도로 본다. 그리고 무효나 신탁해지는 양도로 안 본다. 왜? 소유권 환원, 내 것을 내가 찾아왔다. 그리고 이혼, 위자료는 양도인데 양도로 보지 않는 이혼은 뭐다?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신고납부. 자, 양도소득세도 원칙은 한 번 내는 세금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합니다. 그럼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다. 자동차를 양도하면 양도가 아니에요. 열거되지 않는 거 양도가 아니다. 과세대상. 그러나 손해가 났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남는 게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반드시 뭐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양도 차익이 남는 게 제로야.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정부가 알지. 신고를 안 하면 지네들 방식대로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시켜버려.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신고는 언제까지 하느냐? 뭐를 받아 팔았을 때 부동산 등 있죠. 열거된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칙은 뭐다? 2개월. 반드시 2개월 앞에는 말일이 붙어야 돼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다. 신고 납부, 예를 들어서 8월 25일이 양도일이야. 양도일이 언제예요? 잔금 받은 날이에요. 잔금 받거나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이야. 그럼 모든 세금은 뭐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한 번 내는 세금은 그럼 이거 신고기한이다. 이건 이제 무슨 신고기한이냐면은 예정 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 확정은 다음 연도 5월 달에 하는 거고. 그럼 잔금 받은 날이다.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거야? 말일부터. 날짜 계산하지 말아라. 8월 31일부터 언제까지? 2개월. 2개월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 반드시 2개월이 꼭 붙어야 돼. 말일. 만약에 분기는 주식이야. 분기. 뭐 분기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안 돼요. 그냥 말일부터 2개월. 2개월 앞에는 말일만 확인하자. 그럼 이거는 필요 없고요, 지금. 자, 부담부 증여 나왔다. 다 뭐다?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단 부담부 증여 아까 배웠죠? 전 시간에 채무는 양도잖아. 신고해야지. 그럼 얘는 증여랑 섞여 있잖아. 증여세도 신고하고 양도세도 신고함으로 1개월을 더 줘. 이거는 말일부터 3개월이야. 그래서 이해는 말일부터 3개월, 나머지는 말일부터 2개월. 이게 기초 과정입니다. 이게 예정신고 기한이에요. 확정신고는 예정신고를 아니한 자는 다음 연도 확정신고를 해야죠.
그러면 가산세가 붙어버려. 그래서 예정신고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절차야.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확정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2개월 앞에 뭐다? 분기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분기란 얘기는 주식에서 쓰는 용어다. 부동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를 해야 돼. 신고도 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안 했다. 신고를 안 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은 끝나는 거야. 그러나 끝난다는 얘기는 법대로 정상대로 해야 돼요. 엉터리 신고하면 양도세 띄어먹었지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돼. 자, 그래서 신고를 했다.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는 없다. 옛날에는 뭐다? 예정신고는 세금을 빨리 내는 거잖아. 옛날에는 10%, 5% 세액공제를 받던 시절이 있었어. 국가에 돈이 부족하잖아. 재정이 부족해. 그래서 미리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는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안 하면 뭐를 붙여버려요? 가산세를 붙여. 강행규정이에요. 그럼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신고를 안 하면 뭐 붙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우리가 총론에서 배웠잖아. 가산세를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 신고를 아니한 자는 가산세를 붙여서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럼 무신고는 20%가 늘어나. 적게 신고하면 10%가 늘어나. 사기부정은 죽여야지 40%가 늘어나. 이게 무신고 가산세예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는 10%, 사기부정은 죽여야 되니까 49개 거래는 60%까지 일어납니다. 이거는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납부까지 안 했어. 납부도 안 했어. 그럼 이거는 율이 달라요. 일일 가산세가 붙어.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일일 10만 원당 둘둘 0.022 이렇게. 이거 알 필요 없고요. 출제되는 거는 4가지입니다. 자,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는 20%, 적게 신고하면 10%,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40%까지 일어나. 그럼 납부까지 안 왔다. 지연 가산세는 일일 계속 늘어나는 거죠. 10만 분의 둘둘 0.022%씩 늘어납니다. 항상 가산세는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과 납부 지연 가산세율을 헷갈리지 말자. 이거 왜 물어봐요? 시험이 쉽게 나왔을 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정신고 끝. 자, 이제 확정신고다. 예정신고를 아니한 자는 가산세가 붙어서 이제 확정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느냐? 신고 의무자. 소득이 있어야지. 거주자가 하는 거죠, 원칙이. 그러나 과세표준이었거나 결국 손해났다. 양도차손. 세 글자로 줄여서 결손금이 있더라도 적용한다. 그래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뭐다? 안 해도 된다. 확정 아니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돼. 한 번만 하는 거야. 그러나 확정신고를 할 때도 있다. 누진세율 적용 대상을 2번 이상 팔았어. 예정신고를 2번 이상. 그래서 동일 연도에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번 이상 판 거야. 그럼 따로따로 신고하면 안 돼요. 누진세율이니까 예정신고를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 그럼 세율이 높아져. 소득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근데 이미 한 자가 합산하여 신고를 안 했어. 그럼 따로따로 신고하면 세금을 띄어먹었지?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해야 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은 엉터리 신고한 거야. 그래서 쭉 2회 이상 양도했는데 저 당초 신고한 양도소 산출세액이 달라졌어. 엉터리 신고했을 때도 확정신고를 하라 이거지. 이건 필요 없고 포인트가 이겁니다.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예정신고를 2번 이상 한 자.
그래서 소득이 1억이야. 신고했어. 예정신고. 근데 또 팔았어. 1억. 그럼 신고했어.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라 이거지. 합산해서 얼마로 신고하라? 2억으로 신고하라. 그래야 세율이 높아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뭐다?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반드시 뭐다?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확정신고는 항상 다음 연도 언제까지 한다?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분할납부 나왔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하잖아요. 우리가 이 취득세, 자, 등록면허세는 안 배웠잖아요.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분납, 물납. 이 관계를 꼭 연결을 시켜서 공부를 해야 돼. 이거는 둘 다 안 돼. 재산세는 둘 다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분납은 가능하되 물납은 안 돼. 양도소득세도 분납은 가능하되 물납은 안 돼. 왜 물납은 안 돼? 손해나니까 물납하는 자가 없어. 그럼 물납은 뭐만 가능하다?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해. 그래서 지금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는 분천지 1천만 원 초과자. 예정이든 또는 확정신고든 가능합니다. 예정신고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틀려요. 둘 다 가능해요. 그 다음 몇 개월, 2개월. 분납기간. 재산세는 몇 개월이야? 3개월. 종부세는 안 배웠지만 6개월. 양도소득세는 2개월. 아주 기초적인 숫자예요. 3개월, 6개월, 2개월. 그리고 재산세는 얼마 초과할 때 가능해? 250 초과. 종부세도 똑같아. 250 초과. 양도세는 분천지. 1000만 원 뭐다? 초과야. 그래서 1000 초과. 자, 그 다음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분납 방법. 기준점이 뭐다? 1000 초과예요. 항상 더블. 1000 초과해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기준점이 그대로 내려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 초과할 때는 뒤에 용어가 50% 이하 금액.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이야. 3600이야. 이렇게. 그럼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양도세에서 물어보죠? 그럼 12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 2000만 원 이하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2000만 원 이하에 들어가는 거 2000만 원 이하에. 들어가죠? 1200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분납 금액은 얼마야? 200이 되지. 2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 틀려요? 그럼 2개월 이내에는 얼마를 내야 돼? 1000만 원 납부하면 되는 거고. 자, 3600은 어디에 들어가? 2000 초과에 들어갈 때는 절반이야. 절반. 50% 이하. 그럼 얼마야?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2개월 이내 1800. 그리고 납부 기한 안에 1800. 이렇게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다. 이 용어. 기준점은 1000 초과해서 2000까지는
1000초가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하고 2000초가일 때는 50% 이하. 초과하면 안 돼요. 숫자가 나오면 항상 옆에를 주의하자. 그리고 물납은 안 된다. 폐지. 그럼 물납은 어디에서만 된다?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재산세만, 1000초과할 때 재산세만, 분납만 가능하다고요. 자, 드디어 나왔어요. 이게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계속 제가 떠들었다. 결론이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거라도 기억하고 기본서 강의를 할 준비를 하자. 이거. 자, 재산세 250초가, 종부세도 250초가, 양도세는 1000초가요. 1000초가 숫자가 달라요. 그리고 분납기간 3개월, 6개월, 2개월 다 달라요. 숫자. 그리고 분납 가능 기준점이 250초가야. 그럼 더블 500만 원 이하는 이게 그대로 내려오고 500만 원 초과할 때는 뒤에 오는 지문은 50% 이하 똑같은 거예요. 500만 원 이하는 250 차감액이나 초과액이나 똑같은 거죠. 500 초과일 때는 50% 이하 이렇게 같잖아. 같아요. 단 뭐만 달라. 3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는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는 2개월이죠. 기준점이 얼마? 1000초과에서 더블 2000 이하일 때는 이게 그대로 내려와. 2000초과일 때는 절반 50% 이하. 그리고 재산세는 언제까지? 납부기한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 똑같은 거예요. 숫자가 안 들어가. 그리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까지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예, 현찰이니까 까지, 네 똑같다 이거지.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겁니다. 자, 부가세. 자, 양도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부가세, 이름만 알면 돼. 양도세와 함께 내는 세금은 국세니까 농어촌 특별세가 들어가. 20% 감면받았을 때 출제 한 번도 안 됐어. 양도세와 함께 내는 세금 뭐다? 농어촌 특별세. 기본만 알아도. 자, 양도세 징수예요. 납세지 권한을 승정한 양도세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누가? 세무서장이 결정한 거야. 또는 바르게 고쳤어. 바르게 고쳤어요. 그럼 추가 납부 세액이 있을 때는 거주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30일입니다. 60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다? 정부가 결정했잖아. 세금을 무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한 거야. 과소신고. 그러면 결정하거나 바르게 고쳐야죠. 그럼 바르게 고친 다음에 그 초과액이나 어쩌고저쩌고 결정세액 쭉 나오죠. 포인트는 결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거주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며칠, 30일에요. 고지서가 날라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한다. 결정이란 단어가 나왔다. 무신고했다. 적게 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하거나 바르게 고치죠. 그럴 때는 숫자 30일, 60일 하면 땡. 자, 환급. 세금을 환급한다. 그럼 이거는 뭐다? 쭉 나와 있죠? 자, 예정신고 납부세, 확정 이런 건 필요 없고요. 그래서 결정세액을 초과했어. 그럼 이거는 뭐다? 세금을 과다 납부한 거야. 세금을 과다 납부하면 돌려받아야죠? 돌려받아야잖아. 그럼 돌려받기 전에 어떻게 한다? 역시 똑같아. 돌려받는 날짜도 30일이야. 그래야 형평에 맞잖아. 30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에 충당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 납부도 똑같이 30일 이내에 뭐다? 환급하거나 세금 낼 게 있어. 국세나 강제징수비에 충당한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라고요.
자, 기출지문 보면서 이제 마무리 짓죠. 자, 거주자, 납세지. 자, 거주자예요. 항상 거주자는 주소가 있으니까 뭐다?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지. 틀린 지문이에요. 자, 국외. 자, 국외가 나왔어요. 자, 주소 또는 거주자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5년이 붙어야 돼. 5년 이상 거주자는 납세무자가 된다. 맞는 지문이네요. 자,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반드시 국내권은 등기돼야 돼. 등기된. 그럼 물권화가 돼서 양도세 대상이다. 그래서 세법에서 등기를 따지는 거는 임차권밖에 없어. 예, 그냥 등기 안 된 거는 채권이니까 등기됨으로써 물권화가 되죠. 그래서 양도세 대상이다. 그리고 영업권. 자, 영업권은 따로 가면 안 돼요. 함께. 분리 틀렸잖아. 함께 양도하면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무슨 자산? 기타 자산. 틀렸네요. 함께 가야 돼. 자, 부담부증이요. 뭐를 물어봐? 채무는 양도다. 채무는 양도다. 그래도 양도로 본다. 맞는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 도시개발법 뭐다? 환지처분. 지목과 지번이 바뀌었죠? 농지 주고 새로운 땅을 받잖아. 또는 보류지. 보류지 충당된 땅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로 안 봐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맞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어떨 때 양도야? 매각해야 양도가 되죠. 자, 그 다음 7번은 포인트가 뭐야? 이축권이야. 어떻게 양도해야 돼? 함께 양도. 여기까지는 맞잖아. 근데 쭉 나와서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했잖아. 틀렸잖아. 함께 평가해야지. 함께. 함께야. 별도, 구분, 무조건 틀린 지문. 그 다음 이혼. 포인트가 뭐다? 위자료는 양도야. 뭐를 물어봐?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X네요. 과세 대상이다. 틀렸어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틀린 지문. 그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신고할 의무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틀렸죠? 있다. 틀렸어요. 그 다음 자, 토지 건물을 양도했잖아. 뭐를 물어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예정 신고를 얘기하죠? 말일부터 2개월인데 뭐 틀리다. 분기자가 들어가면 틀려요. 틀린 지문. 자, 그 다음 누진세율 대상을 2번 이상 팔았네. 그럼 예정 신고를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세금 띄어먹었죠? 무슨 신고를 해야 돼?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입문 강의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기본서로 본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내년 시험을 대비해서 몇 회예요? 37회. 1년 동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차분하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세법은 몇 문제다? 16문제. 제 이준호가 확실하게 책임을 질 거를 약속드리면서 자, 입문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